그런데 우리 교육제도는 너무 자주 바뀌어서 5년지 대계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또 바꾸면 좋아지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엔 좋아질까요? 이번에는 좋아진다는 희망을 가져야겠죠. 네. 교대생이나 사범대생을 뽑을 때 인성평가도 하고요. 직업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황우여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 하셨다고요. 네, 국민 행복을 주제로 하셨다는데 예.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면서요. 네, 6개 부처가 요새는 이제 칸막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네. 어떤 테마라도 여러 부처가 함께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봤죠.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고하셨습니까?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복교육, 꿈길을 살리는 행복교육에서 자유학기제라든지 또 취업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교육이라든지 또 대학개혁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근데 이제 핵심은 새로운 것보다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착수한 일을 실천하는 해로 이렇게 잡아서 내실을 기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하자. 네. 일을 벌리기보단 성과를 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대생과 이제 사범대생을 뽑을 때 말이죠. 네. 인성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우려가 인성교육, 사람 되는 교육을 먼저 해야지 지식, 그리고 또 지식이라는 건 이제는 너무 주기가 짧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정규교육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보다 더力인성교육을 해나가실 수 있는 이제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소지를 이제 함양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러면은 그러니까 뽑을 때 뭘 물어보나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사실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어떻게 평가할 입시 교육이신가요? 그걸로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꿈과 끼를 관찰해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학기조와도 겸해서 선생님이 잘 관찰해서 이 학생이 어떤 꿈과 끼가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진로 체험에 적합한가 이런 것을 선생님이 어려운 일이지만 해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따뜻한 품성이라든지 또 그 관찰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평가가 되죠. 제가 사실 좀 걱정스러워서 이걸 자꾸 여쭤보는데 우리는 뭐든지 해도 또 학교에 과외가 붙으니까 이 인성 함양을 위한 과외를 받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지?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가 되나? 인성은 과외가 필요합니다. 가정교육부터요. 학교 바깥의 교육이 그러면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이게 인성의 대자연과 그래서 오히려 교실 안에서 이렇게 책을 펼치고 하는 것보다는 넓은 인간, 자연 이렇게 폭넓게 또 종교적 관념까지 해서 품성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진도 나가시죠. 네네. 인성교육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때문에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네, 이제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CCTV를 설치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그렇죠. 필요하면 우리 예산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CCTV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성을 포함해서 어린이 아동 심리부터 그 핀란드에서는 그 유아교육 교사들은 대학원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여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려서 보육교사 자격증 문제 여러 가지를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데 저로서는 이것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문제이기 때문에 유치원 또 유아학원 또 여가부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아동에 대한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대증요법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인성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도 대폭 늘리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2016년에는 아예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좀 한 5, 60%? 70%까지 확대한다고요? 올해 원래 작년에 25%, 50%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학생들이 참 좋아한다고요. 선생님이 좋아하셔요. 선생님도 좋아하시는군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제일 걱정하셨는데 이제 90% 이상을 훨씬 넘는 선생님이 해야 된다. 그래서 50% 가지고는 안 되고요. 70% 이상이 지금 이렇게 원하세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좋아하고 학생도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자유학기제를 하니까 뭐가 좀 배우는 건 있던가요?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요? 체험 학력은 우리 이제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쭉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체험.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 또 보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그때 지금 말씀하신 인성적인 꿈과 끼를 발견해내는 순간이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뭐 이제 뭐 할 게 없어서 비디오 보는 경우도 있고, 먼저 그러니까 단체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아니면 뭐 중학교 때 영어 끝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예, 뭐 공부라면 공부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를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하나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거는요. 수능 끝난 반을 갖다가 이제 취재한 경우고요. 그건 또 다른 대책이고요. 자유학기제는 굉장히 열렬하게 연극도 해보고 또 어디가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요. 굉장히 알차게 움직여요. 이제 지원을 더 확대해 주시겠다고 또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요. 학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역시 열심히 하는 학생보다는 좋아서 하는 학생. 그래서 학습에 대한 열의와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힘이 뭐 딴짓하는 학생 없다. 선생님들이 이러시니까요. 취업 보장형 고등 전문대도 시범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그거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를 합쳐서 5년 과정을 전체로 해서 산업과 연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30명씩 한 16 학교를 그렇게 묶어 놓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기업과 아주 일체형을 가진 그러한 취업을 우선 이제 전제로 해서 취업을 약정을 합니다. 미리. 그래서 그 안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해나가는데 앞으로 이걸 좀 확장해서. 그러니까 뭐 웬만한 대학 가서 취직 못하느니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이제 고등 전문대에 가라 뭐 이런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수능 얘기를 좀 한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수능이 말이죠. 이거 뭐 물수능이다라는 표현도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너무 쉬워서 뭐 만점자가 탈락해서 변별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능의 이제 그 난이도는요,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걸 이번에 그걸 연구하고 있죠. 수능 하시는 분들이 늘 고심하시는데, 이제 수능에 특히 이제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4%를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100점 맞아도 4% 넘어서면 어떻게 4%를 끊어야 돼요. 1등급을 같은 100점끼리도 나눈다. 그러려니까 난이도라는 걸 넣어서 이상한 문제를 그야말로 떨어지는 시험을 치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정부가 또 국가가 내는 교육 과정에 학습량과 학습 수준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모두 만점 받자.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는 거니까 다 해서 우리 만점 받자. 다 1등급 하자. 애들도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절대평가 뭐 이제 그렇죠. 이게 절대평가죠. 변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그러니까 사실은 억지로 하는 변별력보다 다 실력이 좋아서 다 1등급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죠. 성적으로 평가받지 않는 목표를 궁극적으로는 지향을 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성적이죠. 인위적인 조작된 등수. 지금 우리가 모든 학생을 다 줄 세우고 모든 대학을 다 줄 세워서 딱 맞췄을 때만 만족하는 식의. 부총리께 한 말씀 조금 다른 질문인데 하나만 좀 드려요. 그 얼마 전에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여러 종류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하나로 하자. 이게 이제 국정 교과서로 하자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 좀 명료하게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기억 나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오늘은 이제 그런 보고는 없었는데 굳이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이 교실은요.
하나의 역사를 가르쳐 줘야지. 정답이 지금 정답이 둘이고 셋인 역사를 가르치면은 수능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한 가지로 가르쳐야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검정 교과서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국정 교과서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말은 아니고요. 지금 오답 문제도 나오고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공론화를 거쳐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원하는가. 교과서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지금 공론화 중에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올바른 역사를 한 가지로 국민한테 가르쳐야 대한민국 국민이 일관되게 형성돼 나가는 거죠. 네, 역사는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